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날 기반 학습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아마존 책방에서 높은 평점을 보고 혹해서 속는 셈치고 읽게 되었어요. 여러 번 속은 적이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내용이 읽을수록 좋았습니다. 저자는 에릭 젠슨과 리슬 맥콘키 두 분입니다. 뇌 기반 학습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를 교육 현장에 접목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실용적인 전략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쉬웠어요. 내용이 빈약해서?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이 책은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읽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제가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따로 찾으려고 하니까 좀 번거로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까? 이런 경험 적어도 한 번쯤 있으시죠? 제가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책을 몇 시간 읽었는데 다음날 읽은 느낌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형광펜을 그었고 노트에 정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텅 빕니다. 이건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읽고 정리를 했지만 뇌는 그 내용, 정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 머릿속 뇌는 하지 않았던 거죠. 뇌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뇌에는 일종의 필터,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뇌는 그냥 버립니다. 야박하죠? 오늘은 그 보안 검색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 두 번째는 선택, 세 번째는 유의미성입니다. 생존, 선택, 유의미성. 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말을 만들어서 생존하려면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을 선택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상상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세 가지 관계를 이해하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열쇠, 생존입니다. 인간의 뇌는 학교 공부 혹은 시험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뇌가 오늘날까지 진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장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위험한 짐승이 근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뇌는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묻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돼? 만약 답을 머뭇거리거나 아니오라고 한다면 뇌는 그 정보를 버립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긴장하면, 불안하면, 두려우면 납작한 복숭아 씨앗처럼 생긴 편도체가 켜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편도체라는 놈이 켜지면 뇌의 다른 기능이 꺼집니다. 바로 꺼지는 것이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 있으시죠? 뭔가 말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그 경험입니다. 편도체가 켜지고 전두엽은 꺼진 상태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할 때 공부가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뇌의 편도체가 켜지면 뇌는 생존 모드에 돌입하고 학습은 뒷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게 이 정보가 생존에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꼭 생명이 걸린 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똑똑합니다. 뇌는 넓은 의미에서의 생존을 따집니다. 직장을 유지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들도 뇌에게는 생존과 같습니다.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배우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나아질까? 아주 작은 연결이어도 좋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해외여행이 훨씬 편해지겠지.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지긋지긋한 야근을 줄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대화에서 할 말이 생긴다. 이 한 문장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건 필요한 정보야. 받아들여. 이것은 세 번째 열쇠인 유의미성과도 연결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기 싫어서 미루거나 딴짓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편도체의 성급한 판단 때문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 노출, 쪼개기 등으로 접근하면 편도체는 위협이라고 감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전 노출과 쪼개기는 두 번째 열쇠 선택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 선택입니다. 뇌는 스스로 고른 정보만 저장합니다. 내가 대문자 A를 선택하여 공부했지만 내 뇌는 소문자 A만 골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고 있고, 피부는 온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극을 다 처리하면 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뇌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중요해, 기억해. 이건 불필요해, 버려. 이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생존에 유리한가 아닌가. 문제는 뇌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당장 자극적인 것,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유튜브 영상, 맛있는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반면 공부는 어떤가요? 보상이 느립니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공부보다 딴짓을 선택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가 공부를 선택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 방법은 사전 노출입니다. 사전 노출이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살짝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새로운 챕터를 공부할 예정이라면 공부 시작 몇 시간 전이나 전날 밤에 목차만 훑어보세요. 굵은 글씨만 읽어봐도 됩니다. 그림이나 도표만 봐도 됩니다. 딱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뇌는 미지의 것을 탐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게 뭐지? 좀 더 알고 싶은데. 이 호기심이 뇌를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본 것처럼 뇌가 본편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감이 뇌를 학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뇌가 공부를 선택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쪼개기입니다. 뇌가 공부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작업 기억, 즉 지금 이 순간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은 매우 작습니다. 한 번에 최대 4개 정도의 새로운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30초 정도만 유지됩니다. 컴퓨터 화면에 창을 10개, 20개 열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려 하면 뇌는 그냥 처리를 포기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쪼개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눠보세요. 한 번에 한 개념, 한 번에 한 챕터의 일부분, 그리고 그 작은 단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집중하세요. 뇌는 작고 명확한 과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것을 처리 가능한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거대한 산을 보면 한다름에 올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계단 하나는 오를 수 있습니다. 뇌에게 공부를 계단 하나씩 오르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뇌의 선택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법은 꺼내기입니다. 뇌는 정보를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기억합니다. 이상하죠? 공부라는 게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인데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제 기억된다고요? 뇌과학의 반전은 뇌는 정보를 꺼낼 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 읽으니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뇌는 그 익숙함을 알고 있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기억된 게 아닙니다. 진짜 기억은 꺼낼 때 만들어집니다.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보세요. 백지에 써봐도 됩니다. 당연히 소리내어 말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뇌에게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정보는 아직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어. 더 집중해야 해. 이 과정을 인출 연습이라고 해요. 인출 연습을 하면 뇌는 그 정보를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세요. 공부 직후에 잠깐 쉬는 겁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 보세요. 이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뇌의 해마가 방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공부를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뇌에 있는 일종의 필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세 번째 열쇠는 유의미성입니다. 뇌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버립니다. 뇌의 선택을 받으려면 정보가 생존에 유의미해야 합니다. 생존, 선택, 유의미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뇌에게 유의미한 정보란 무엇일까요? 불편함을 못 참는 편도체가 앞을 지키고 있는데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전에 편도체가 맞서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 편도체를 달래거나 속일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정보라면 편도체가 켜지지 않습니다. 위협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 삶과 닿아 있는 정보, 감정이 실려 있는 정보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거나 내 삶의 일상 속의 정보, 감정이 있는 정보는 유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락 없고 나와 상관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감정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유의미성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오늘 핵심 용어는 생존, 선택, 유의미성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선택되는 방법도 세 가지였어요. 사전 노출, 쪼개기, 꺼내기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유의미를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이네요. 첫째, 비유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접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이미 아는 무엇과 비슷하지? 예를 들어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합시다. 뇌가 한 번에 4개 정보만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비유로 만들면 오래 사용한 컴퓨터 화면에 창을 4개 이상 열면 느려지는 것이랑 비슷하네. 이런 비유로 개념이 기억에 착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뇌는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 이미 아는 것과 연결된 것을 훨씬 잘 저장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고리타분한가요? 오랜 세월 살아남기 위한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유의미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 개인화입니다. 배운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연결해 보세요. 이 내용이 내 회사에서, 내 가족 사이에서,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예를 들어 오늘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배웠다면 아, 그래서 요즘 회의 전에 불안할 때 발표가 잘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혼날 때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게 뇌 때문이었네.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는 순간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유의미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실린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10년 전 오늘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날의 기억은 20년 전 일이라도 선명합니다.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배웠을 때 의도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오, 이거 신기한데? 이게 그런 이유였어? 놀랍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짧은 감탄이어도 됩니다.
그 감정의 파장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기억해둬야 하는 정보야. 유의미성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공부하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정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뇌에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회를 놓친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런 인식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지금까지 두뇌 기반 학습을 위한 3가지 열쇠를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선택, 유의미성. 이제 이것을 실제 공부 루틴에 녹여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딱 10분을 써보세요. 1분, 생존에 필요한 확인.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공부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스페인어 표현 10개를 익히면 식당에서 주문할 때 더 편해지겠다. 이걸 알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네.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8분, 선택 준비. 공부 시작 전 목차나 굵은 글씨를 딱 3분만 훑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양을 아주 작게 쪼개놓습니다. 오늘은 이 한 섹션만 제대로 이해한다. 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끝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5분간 책을 덮고 방금 배운 것을 머릿속에서 꺼내봅니다. 떠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꺼내려는 시도 자체가 뇌에게 이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기억을 만듭니다. 1분. 유의미한 연결. 오늘 배울 내용이 내가 이미 아는 무엇과 비슷할까? 이 내용이 내 경험 중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0분의 루틴이 뇌의 보안 검색대를 활짝 열어줍니다.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정보는 필요한 거야. 받아들여. 기억해. 이제 마무리를 하죠. 공부는 억지로 뇌와 싸우듯이 하는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하다고 느낄 것, 뇌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작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이미 아는 것과 연결된다고 느낄 것,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뇌는 놀라운 속도로 학습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뇌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뇌가 거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왔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책상에 앉기 전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공부가 내 삶에 왜 필요한가? 뇌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작게 쪼갤 수 있을까? 이 내용은 내가 아는 무엇과 비슷한가? 이 3가지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공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에릭 젠슨과 리슬 맥콘키의 두뇌 기반 학습의 핵심 원리인 생존, 선택, 유의미성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